네, 울산중앙고 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탐구실험 교과의 담당 교사 조선화라고 합니다. 온라인 개학을 한 뒤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등교 개학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한 번 더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뒤로 미루어져 있어서 과학탐구 실험과 같은 이런 실험 실습을 해야 되는 이러한 교과의 내용을 여러분과 먼저 이론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그럼 등교 계약이 이루어지면 바로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판단에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분이 등교 계약 할 때까지 좀 여러 번 보시고 등교 계약 이후에 실험실에서 물론 거리를 띄워가지고 실험 수업이다 보니까 과학실에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활동을 할 때 어떤 내용인지 이러한 이론적인 설명 없이 바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물론 언급은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네,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지만 완전히 모르고 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영상을 보고 오는 것이 훨씬 더 수업 활동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니까 잘 숙지해서 등교 개학 날 올 수 있도록 하세요. 여기 멘델레이프의 주기율표 만들기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교과서 과학탐구 실험 교과서 22쪽부터 나옵니다. 요 앞에 나오는 내용은 역사 속의 과학탐구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갈릴레오의 실험, 네,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자유낙하 운동이라든지 중력이라든지 뭐 진공에서의 떨어짐이라든지 중력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사고를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실험을 다뤘다면 그것은 이제 역학적인 거라서 이러한 과학탐구 실험이 1시간씩 들었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씩. 일주일에 1학기에 1시간, 2학기에 1시간. 그러다 보니까 실험을 여러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하는 그런 긴 시간의 실험은 통합과학 시간에 이제 똑같이 역학을 배우니까 그때 이제 물리 선생님하고 같이 하시길 바래서 이제 선생님은 그냥 그 앞에 내용은 빼고 간단히 이제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서 나만의 창의적인 주기율표 만들기 활동을 할 거예요. 근데 창의적인 주기율표 만들기를 위해서는 바로 들어가긴 건 힘들고 여러분이 이론적인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요 영상을 여러분한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도록 할까요? 이 사람이 바로 멘델레이프라는 사람이에요. 현대의 주기율표의 모습은 이 사람이 제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현대의 모즐리라는 사람이 현대의 주기율표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역사적으로 학문이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리고 멘델레예프는 예견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60여 종밖에 그 원소들을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 원소들이 더 있다고, 그리고 그 원소들이 주기율표상에 자기가 제시한 그 주기율표상에 어느 위치에 있을 거다라는 예견까지 정확하게 들어맞게 해 놓은 사람입니다. 근데도 아쉽게도 노벨 화학상은 타진 못했죠. 하지만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 멘델레예프는 어떠한 기준으로 그때 당시에 발견된 60여 종의 원소들을 가지고 원소들을 배열했는지, 그러면 이 멘델레예프가 제시한 그 기준, 나중에 얘기하지만 원자량이거든요. 원소들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무겁고를 나타내는 숫자, 원자량 이전에, 그러면 갑자기 멘델레예프가 제시한 그 기준 말고도 그 앞에 시대에 당연히 이러한 멘델레예프의 화학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주기율표 같은 거를 제시하려고 했던 사람들, 원소들을 어떤 분류 기준으로 나눈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기준을 잡았는지, 네, 그리고 현대의 주기율표는 마지막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나열되어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그런 내용을 여러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소의 규칙성을 이제 찾기 위한 노력으로 멘델레이프 이전에 원소들을 이제 그 관계와 규칙성을 알아내기 위한 과학자들의 시도,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면은 먼저 라부아지에의 원소 분류가 있어요. 라부아지에 이전에는 물질이 물, 불, 흙, 공기 뭐 이렇게 흙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을 널리 인정받아 왔었는데, 하지만 라부아제는 이를 부정하고 산소와 반응에 생성된 물질의 성질을 바탕으로 원소를 네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했어요. 첫째 그룹은 동식물 및 광물계에 포함된 원소, 둘째 그룹은 산화되어 산을 만드는 원소, 그다음 셋째 그룹은 산화되어 염기를 만드는 금속 원소, 넷째 그룹은 생석회, 바라이트, 마그네시아, 알루미나, 실리카 이러한 원소들이 있는 네 번째 그룹.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게 현재 생석회라고 하는 건 원소가 아니죠. 그리고 빛과 열과 같은 것도 원소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 라부아지에가 이제 살았던 당시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현재로서 봤을 때는 원소로 분류되지 않는, 정의되지 않는 물질들도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한계점이 원소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는 거죠. 물질과 원소의 분리가 안 되었다는 거죠. 모호하게. 네,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은 원소의 분류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쌍 원소설을 주장한 데베라이너 학자가 나타나요. 데베라이너는 세 개의 성질이 비슷한 세 개의 원소들을 묶었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 원소, 칼슘, 스트론튬, 바륨은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로 묶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칼슘, 스트론튬, 바륨이라고 하는 이 세트에서 묶은 그룹에서 중간에 오는 스트론튬에 가지는 원자량이라든지 어떤 화학적 성질은 양쪽 사이드에 있는 칼슘과 바륨이 가지는 그러한 성질들의 중간값을 가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게 새쌍원소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원소의 분류 기준을 잡은 그러한 과학자들의 어떤 노력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학자들도 있습니다. 상크루투아의 어떤 원자량을 기준으로 원소를 점 찍었더니 원통에 같은 줄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 위치한다라는 걸 발견했고, 누렌즈라는 사람은 옥타브설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7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리튬 다음에 7번째 나트륨이 서로 비슷한 성질을 나타낸다 이렇게 했지만, 이것도 당연히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정의가 내려지기에는 불명확한 기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멘델리에프라는 사람이 이제 제시를 했던 게 여러분 교과서 24쪽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기서 보면 쌤 설명했던 게 나오죠. 멘델리에프는 사실 기존의 원자량이 잘못 알려져 있던 베릴륨과 칼슘의 원자량을 밝혀내었고, 아이오딘은 아이오딘이 I죠. 몇몇 원소의 원자량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는 그는 11개의 원소가 더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주기율표에 빈자리를 남겨두었는데 그 예상한 곳이 다 현대에 들어맞았다는 게 아주 기적적인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나의 큰 뭐라고 해야 되죠? 우연의 발견이었죠. 하지만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멘델리예프는 그 당시에 밝혀진 60종의 그러한 원소들을 가지고 분명히 나열을 했을 때 주기성이 나타날 것이고, 그다음에 규칙의 그 배열의 규칙성이 있을 거다라고는 자기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갑자기 불현듯 카드 게임을 착안해서 종이에 원소 이름, 원자량, 성질 등을 써서 원소를 배열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소의 배열 규칙을 만들고 원소 카드를 반복하여 배열하던 어느 날 카드를 배열하던 중에 깜빡 잠이 든 멘델레예프는 꿈속에서 원소가 배열된 표를 보고 이에 착안하여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멘델레예프는 원자량을 순서대로 원소들을 배열했다는 것이고 어느 정도 규칙성을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우연찮게 늘 고민했던 거지만 우연찮게 찾아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역사적인 발견은 늘 항상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노력을 한 그 과정에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게 재밌는 사실이죠. 그 멘델레예프가 사실은 찾았던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자량은 그때 당시에 사실은 아직까지는 양성자와 그 다음에 중성자가 발견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원자의 핵 속에 존재하는 입자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원자의 가볍고 무겁고를 상대적인 숫자로 표시한 원자량이라는 개념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멘델레예프는 수소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벼운 수소부터 시작해서 무거운 원소들을 쭉 원자량 숫자 가지고 배열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뭐 들어맞는 부분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기성이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원자량을 배열하면서 예기치 않게 실수를 좀 한 부분이 있죠. 오늘날은 현대의 모듈리가 그러한 부분을 이제 원자량이 아닌 양성자의 개수, 즉 원자의 번호 순으로 이제 배열하다 보니까 그러한 모순은 없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18족이라고 하는 영족 기체가 있어요. 같은 세로줄에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이 이제 오는데 헬륨, 네온 얘네들은 다 영족 기체로 기체들이잖아요. 근데 원자량 수소로 배열하다 보니까 갑자기 금속인 칼륨이 밑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잘못됐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원자량을 다시 한번 찾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했었던 거죠. 네. 하지만 이게 오늘날 원자량 순서로 배열하는 게 이러한 모순 때문에 지금은 현재 정확한 기준인 원자 번호, 즉 핵 속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를 가지고 배열을 했더니 이러한 모순 없이 헬륨, 네온, 아르곤이 이제 위치하는 것을 찾아낸 거죠. 네. 어쨌든 그러한 노력들을 가지고 멘델리예프가 이러한 그 원자량 배열로 했지만, 원자량 수소 배열했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없었다면 사실은 그 현대의 주기율표가 나타나기는 힘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멘델리예프가 얘기한 원소의 배열 방법은 아까 선생님 다 설명했다시피 원자량 크기에 따라서 원소 배열하면 원소의 성질이 주기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뭐 산소랑 화학 결합을 해서 만약에 그 원소가 2개면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했을 때 R2O 이렇게 배열해서 원소 카드를 이렇게 여러분 그 뒤에 부록에 있어요. 이 카드를 한번 여러분이 이 숫자 원자량 숫자만큼, 이게 원자량 1이 숫자, 원자량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리튬의 원자량, 베릴륨의 원자량 9.4로 나와 있죠. 이런 원자량 순서 배열로 한번 쭉 배열을 해보면 멘델레예프가 찾았던 그러한 원소들 배열의 주기성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 지금 현재 한번 자료에서 멘델레예프가 그때 당시만 해도 찾았던 60여 종의 원소들의 배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염소 옆에 갑자기 칼륨이 오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염소 옆에 아르곤이 와야 되잖아요. 17번, 그 다음에 18번 아르곤, 19번 칼륨이 돼야 되는데 이건 원자 번호 배열로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원자 번호, 양성자의 개수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하다 보니까 갑자기 헬륨, 네온, 칼륨이 위치해 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한 모순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제까지의 역사적인 과정에 있어서 주기율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그 과정에 있어서 멘델레예프가 제시한 주기율표의 그 배열 기준, 즉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했다는 것에 나타나는 모순점을 가지고 현대에 와서는 모듈리라는 사람이 원자량 배열 기준으로 배열을 하면 뭔가 이제 맞지 않는 구석이 나타나는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되어서, 그때 당시 이제 현대의 주기율표에 이걸 모듈리가 생각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원자의 핵 속에 존재하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제 사람들이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수소 같은 경우에는 핵 속에 양성자가 하나, 2번의 헬륨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2개, 이렇게 해서 각각의 핵 속에 존재하는 양성자의 개수를 알게 되는 거죠. 그 핵 속에 존재하는 양성자의 개수를 가지고 원자 번호죠, 이게. 원자 번호대로 이렇게 쭉 배열을 했던 것이 오늘날 모듈리가 제시한 현대의 주기율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의 주기율표 한번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 번호 20번까지 쭉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등교 개학 후에 그 나만의 창의적인 그 주기율표 만들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하는데 그 평가 기준에 이러한 주기율표가 논리적으로 맞게 배열되는지를 여러분이 되었는지를 되게끔 배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1번부터 20번까지 제시되는 그 원소들의 배열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원자 번호 1번 수소, 2번은 18쪽으로 갑니다. 네, 가서 헬륨,
그 다음에 3번 리튬, 4번 베릴륨, 그 다음에 5번 붕소죠. 6번은 탄소, 7번은 질소, 8번은 산소, 9번은 플로르, 불소죠. 그 다음 10번 네온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나트륨, 그 다음에 12번 마그네슘이죠. 13번 알루미늄 Al, 그 다음에 14번 규소 Si, 그 다음에 15번 인, 16번 황, 17번 염소, 그 다음에 18번 아르곤 이렇게 와요. 그 다음에 19번 칼륨, 20번 마지막 칼슘 이까지. 이렇게 1번부터 20번 칼슘까지가 여러분이 이제 통합과학에 반드시 다 알아야 하는 원소들의 번호입니다. 20번까지. 자, 그럼 이렇게 배열되는데 이제 그림으로 봤을 때는 원소들의 주기율표가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원소들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표, 즉 주기율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기율표는 이렇게 1족, 2족, 13족,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지금 이 사이에 있는 3족부터 12족은 여러분 교육과정에 벗어난 족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얘네들이 다 이 표에서 세로줄에 있는 이쪽 라열의 족의 수예요. 그럼 이렇게 세로줄에 같은 세로줄, 즉 2족에 오거나 같은 13족에 오거나 같은 17족에 이렇게 오는 FCl 같은 이런 원소들은 18족의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러한 원소들끼리는 같은 화학적 성질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족의 헬륨, 네온, 아르곤끼리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 그 다음 17쪽에 오는 플로르랑 염소가 화학적 성질이 서로 비슷하다는 거죠. 이렇게 같은 세로줄에 오는 것을 우리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족이라고 하고 그럼 가로줄도 있어요. 첫 번째 가로줄, 주기율표의 첫 번째 가로줄을 1주기, 두 번째 가로줄은 당연히 2주기, 리튬부터 시작해서 네온까지, 그 다음에 3주기는 당연히 나트륨부터 시작해서 저기 18번 아르곤까지, 그 다음 4주기까지 이렇게 4주기 맨 끝에 이제 여러분 알아야 되는 20번까지가 칼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주기율표의 구성이고 이거는 하나 더 얘기할게요. 지금 요 수소 같은 경우에 1번 이 왼쪽 원소 기호 왼쪽 아래에 있는 이 1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핵 속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하나라는 거죠. 원자 번호. 그러면 핵 속에는 양성자도 있고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인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핵 주변에 양성자의 개수만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돌고 있죠. 원자는 중성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2번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되는 수소는 없을까요? 이제 당연히 있죠. 그리고 3번 이렇게 3번이라고 3 여기 1번 수소 이렇게 돼 있는. 얘가 가장 지구상에 많이 존재하는 중소, 원래의 수소고, 얘가 중수소, 얘가 삼중수소라고 불려요. 모두 다 수소인데, 요 위의 숫자, 이걸 우리가 질량수라 하거든요. 질량수는 핵 속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이에요. 이 질량수의 수가 다른 이러한 같은 원소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볼까요? 질량수가 1인 1번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1번인 양성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대로 1. 그리고 핵 속에 양성자 하나. 그래서 그냥 수소. 그런데 수소긴 한데 양성자가 하나이긴 한데 질량수가 2인 이러한 원소는 뭘까요? 양성자는 기본적으로 하나 있고 1번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성자가 하나 더 있어서 입자가 2. 그래서 질량수가 2입니다. 그 질량수는 양성자의 수 더하기 중성자의 수죠. 핵 속에. 그럼 3중수소는 어떻게 된 걸까요? 양성자가 기본적으로 하나 있고 여기 3이라고 하는 질량수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2개 있는 거죠. 이러한 동위원소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등교계약 후에 쌤하고 같이 그 창의적인 원소들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제시하면 되는 건데 그 전에 혹시 이 영상 말고도 등교계약 할 때까지 이 영상을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한 번 보면 이해를 안 되니까. 근데 등교계약이 좀 더 늦춰지거나 아니면 쌤 필요에 의해서는 조금 더 나아간 주기율표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더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까지 내용을 여러분 잘 듣고 미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